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탈 정권,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간 것을 찾아오는 되찾기 탈환 공세에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약탈 정권은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약탈했는가에 따라서 그 명칭이 또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국민으로부터 약탈해간 폐륜 정권, 반역 정권, 국민들의 먹거리를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간, 그래서 건설하기보다는 파괴하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깡통으로 만드는 깡통 정권. 세 번째, 국가를 위한 외교를 하지 않고 역사를 비틀어서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반일 선동을 해대는 그런 국익을, 외교적 국익을 국민으로부터 약탈해 나가는 선동 정권. 이런 폐륜, 반역, 깡통, 선동 정권이 약탈 정권의 구체적인 하위 개념입니다. 약탈 정권으로부터 국민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분야별로 전부 다 탈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폐륜, 반역, 선동, 깡통, 철거 정권, 이런 개념들은 제가 2017년, 2018년서부터 광화문 집회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연하게도 이런 개념들을 몽땅 다 합쳐서 윤석열 총장이 약탈 정권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문재인 정권을 약탈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는 분야별로 약탈해 간 것을 되찾아오겠다. 그것이 나의 대선 행보고 그것이 나의 집권 목표다. 이런 뜻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행보를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이재명과의 정면 대결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출마 선언 이후에 공식적인 첫 번째 행보를 동작동 국립현충원보다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전 국립현충원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서해 해전에서 순국한, 그리고 북한의 어뢰 공격에 피격된 이런 서해 해전, 서해 바다 수호의 용사들입니다. 특히 천안함, 국민으로부터 아주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약탈해간 약탈 정권, 이 약탈 정권의 안보농단, 2년 반이나 천안함을 부인했다가 슬그머니 대통령 선거 때 시인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역시 또 천안함 추모 행사에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다가 또 선거가 가까우니까 참석을 했고, 슬그머니 이 약탈 정권의 천안함 농단, 안보농단, 이 급소를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첫 번째 공식 행보로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약탈 정권의 가장 아픈 급소, 탈원전 정책.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 원자력 발전을 때려부시면서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망상적 정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탈취해간 약탈 정권. 카이스트에 가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날 것으로 내일 6일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박근혜 정권 때는 1년에 20여 명씩 나왔는데 탈원전 정책 이후에는 어떤 해는 한 명도 없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만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카이스트에 가서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출마 선언 이후에 이 대선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정면으로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이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이다. 친일 매국 세력과 미국 이 점령군 미군이 합쳐서 깨끗하지 못한 나라를 출발시켰다라고 하는 이 망상적 역사관을 윤석열 총장은 이 파괴적인 셀프 왜곡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가더 사령관이 첫 번째 포고령에서 미군을 점령군, the occupying forces라고 영어로 표현한 것은 군사적으로 패전국인 일본이 법적으로 영토로 가지고 있던 한반도, 조선반도이기 때문에 패전국의 영토를 우리가 점령한 것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군사적인 표현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일본 본토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 지배로 차지하고 있었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으로는 occupying forces가 점령군이 들어와서 그러나 정치적,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전부 다 일본 군과 경찰과 일본 관리들을 전부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민지 한국의 정부 수립과 독립을 위한 그런 단계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요 주둔군이다. 해방군이요 관리군이다. 이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대통령 이승만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사람이고 입법부수장 신익희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대법원장 김병로는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그 외에 이승만 초대 내각의 다수 국무위원이 독립운동가 상하이 임시정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좌익 세력의 폭동이라든가 총파업 이런 이 신생 독립국으로 가려고 하는 조선을 위협하는 이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저 경찰과 관료 이런 일부들을 일제 때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기용한 걸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것은 좌익을 막기 위한 공산주의 책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서 2017년에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올 때 이재명 후보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패륜 정권, 역사적인 패륜 반역 정권, 문재인 정권, 국민으로부터 역사적 정통성을 약탈해간 패륜 반역 정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장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중요한 칼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